10월 한국 증시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문제는 세계 증시 하락장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 낙폭이 컸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 증시 불안정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유독. 네, 유난히 이제 낙폭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0월 세계 주요 증시의 등락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가 마이너스 14.8%,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3.4%입니다. 네.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요. 이웃한 일본이라든지 대만, 심지어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아르헨티나보다도 오히려 그 주가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한 원인들을 조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비교적 명백하거든요. 그 글로벌 경기 하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네. 지금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는 결국은 IT 업종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의 경기 위축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상장 기업들의 그 산업 분포들을 살펴보면 IT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의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하락폭을 키우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주가, 기업 실적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주식의 비중,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 말고도 채권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의 비중을 줄이게 네.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줄일 그런 이제 유인들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동성도 좋은 주식 시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환전을 해서 자금을 빼가기가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하락의 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 주식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 네, 부분 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비슷한 실적을 보이는 외국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지표가 PER이라는 건데요. 네. 혹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1년 동안 100원이라는 이제 수익을 올린 국가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예를 들어 미국에도 있다고 그러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원의 수익을 거둔 기업이 예를 들어서 20배 정도의 주가, 다시 말해서 2,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2,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주가를 보이는 현상. 이것이 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증권 거래소가 너무 높다. 얼마나 높은가요? 지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증권 거래세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를 살펴보면 일단은 코스피 시장 0.15%,
근데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0.15%들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0.3%의 거래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예.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또 공동적으로 동일하게 0.3%의 거래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을 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미국이나 일본 혹은 캐나다 같은 그런 이제 구미권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래세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0.3%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조금 눈을 돌려보면 홍콩 시장이라든지 싱가포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를 하고 있죠. 그렇네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동일하게 0.3%였는데 작년에 0.15%로 인하를 한 그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 혹은 축소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의 0.3%를 즉각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 손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거든요. 지금 작을 때는 4조 원, 많을 때는 8조 원 정도의 거래 세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중단하기에는 정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따라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러한 방안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가운데 또 하나로 인색한 배당을 꼽더라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은 편인가요? 배당을 이제 비교를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지표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약 2%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4%,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4.7%, 영국도 4.6% 정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2.2%니까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은 배당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주주 환원 이렇게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양이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네.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인색한 배당은 우리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네, 가장 이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소수의 지분으로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룹 전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배당을 지급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지배 구조가 낮은 배당을 가져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